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한 편 시작합니다. 제가 벌써 25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쭉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중국의 삼국지, 그때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더라고요. 비슷한 거는 한번 했는데, 굳이 그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부터 한 몇 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들을 지도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곤 하겠습니다. 삼국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진수의 삼국지보다는 나관중이 지은 그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소설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까 상상도 많고 과장도 많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역사 왜곡 비슷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몰라도 그냥 또 재미로 읽을 때는 그런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실제로 읽어봐도 진수의 삼국지보다는 나관중 삼국지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골라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의 시작은 이제 판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대개 그 도원결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유비, 그 다음에 관우, 그 다음에 장비, 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장빈의 집에서 도원결의를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세 형제의 그 파란만장한 일들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유비는 도대체 어디 사람이고 또 관우는 어디 사람이고 장비는 어디 사람이고 이들이 어디 모였던가, 그리고 또 그 동네를 가보면 조자룡, 그러니까 조운이죠 이름은, 조자룡 얘기도 나오고 또 공손찬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보다 훨씬 이전 얘기인데 중산정왕 유승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네, 다시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황제니까 유비부터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구글 지도하고 바이두 지도, 구글 어스 다 띄웠는데 바이두 지도가 우리나라 글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일단 구글 지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 바이두 지도나 이런 거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어떤 거리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구글 어스 쓰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의 서부가 약간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먼저 유비부터 간다면은 유비가 어디 사람이냐의 문제겠죠. 삼국지를 보면은 유비가 어떤 그 차를 얻기 위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차를 얻기 위해서 보금을 주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차를 강에 떨어뜨리는데 그 던져버리는 강이 황하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맞고요. 유비 고향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북경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그리고 북경에서 이제 북경을 벗어나면 여기가 하북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요 하북성에 큰 도시가 여기 바오딩 보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수자장 석가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데, 요 보정 여기가 유비 고향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요 바오딩 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똑 떨어져 가지고 뭔가 중간에 녹지가 있고 똑 떨어져 가지고 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좀 가보죠. 그래 보면은 여기 이제 바오딩 시가 있고 요 이제 보정시에서 똑 떨어져 가지고 같은 보정시인데 만청구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다른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당히 독립적인 곳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유비 고향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느냐면, 여기에 보면 한왕 중산 정왕 묘가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의 묘죠. 그런데 이 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 한나라에 이제 제일 처음에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혼란이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이 문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밑에 경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통치 시기가 아주 그 평화롭고 좋았다 해가지고 문경지치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경제의 아들로서 유철, 그러니까 한 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아들을 그 사람 한 사람만 낳았던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낳았는데, 그 중에 보면 유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 이 사람에게 땅을 제법 아마 크게 주면서 여기 가서 살아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잘 살다 죽었는데 55세인가에 죽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뭐 그렇게 일찍 죽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 묘가 여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언제 발견이 됐느냐 하면 1960년대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발견이 돼가지고 68년인가 9년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그때 그 수상 주을레가 조은라이라고 하죠. 주을레가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그때 문화혁명 기간이라서 또 홍위병들이 가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막으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이 지키는데 그때 이제 광마략, 고모로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하나하나 파헤쳐가지고 5, 6천 점의 유물을 발굴을 해냈습니다. 여기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가 사진이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요걸로 볼까? 예, 사진 보이네요. 여기 입구죠. 입구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아마 요 위치에 누워 있었을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아주 좋아했고, 여기 술이 그때도 이제 술로 추정되는 액체였겠죠.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여자를 좋아했다 뭐 이런 거, 이 복부 비만이 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섬뜩한 장면인데 입구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가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데요. 여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처음 발굴했을 때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그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죠. 유비는 나중에 이 사람으로 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글쎄 진짜 조상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겠죠. 예, 그렇게 조상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집안은 아마도 지금 이 부근에서 수천 년을 살았을 겁니다. 뭐 멀리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이 보정시 여기에가 바로 유비의 고향이다라고 보면은 아마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우 얘기하기 전에 장비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장비는 이제 고향이 어디냐면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 다시 조금 줄여보죠. 여기가 북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얘기했던 보정입니다. 요 중간에 사실 북경 거의 다 가서 보면은 여기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좀 보일까? 예. 조저우라고 돼 있죠. 예. 요거 우리나라 그 발음으로 탁주입니다. 탁주. 예, 탁주라고 하는 곳인데 요 탁주에 가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어떤 행정구역이냐면 사진이 제대로 있나 뭐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 사진은. 예. 요 탁주 여기에 가면은 여기는 시는 시인데 행정을 아까 봤던 보정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중국은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보정시장이 되면 탁주시에도 이제 탁주시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얘기인데 여기가 바로 장비의 고향입니다. 그럼 장비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비가 대단한 귀족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거의 백정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깡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명확하지가 않죠. 여기가 바로 이제 탁주라고 하는 곳인데 요 탁주에서 조금 남쪽입니다. 탁주에서도
남쪽에 보면 여기 돼 있네요. 삼이궁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지가 개발이 돼 있네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고 뭐 여기에서 뭐 그 도원 결의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결의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제가 그 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처음 만들어진 거는 명나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아마도 극히 최근의 일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장비가 요 부근 사람이었던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예. 그 다음에 관우 얘기하기 전에, 관우 얘기 좀 멀리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 얘기 두 사람 더 하고 가죠. 세 사람, 세 개 얘기 더 합니다. 이 탁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옛날 그 중국의 고사를 보면 탁록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원 황제하고 그 다음에 치우천황이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탁록은 어디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탁록이다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탁주에서도 글자를 봐라 우리가 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학자들이 이제 밝힌 바에 의하면 어디냐면 여기에 북경 서북 쪽에 보면 장가구라고 있죠. 예, 장가구 있는데 여기가 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조자룡으로 한번 가보죠. 예, 갑자기 또 조자룡은 왜 나오는가 하실 텐데, 예, 조자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자룡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조자룡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요, 요 보정에서 쭉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북성의 큰 두 개의 도시 보정과 석가장 중에 석가장 요 부근입니다. 조자룡은 고향이 거의 명확해요. 왜냐하면 조자룡의 이름이 조운이죠. 그리고 자가자룡입니다. 그래서 조자룡 이렇게 부르는데 말할 때 그 소설에도 보면 늘 나오듯이 상산조자룡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상산 사람이란 얘기죠. 상산국이라고 하는 국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유비의 경우에 여기가 중산국이죠. 근데 이 상산국이라고 했을 때 위상자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성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요 석가장에 가면요, 예, 석가장시는 큰 시입니다. 아주 큰 시인데 여기도 뭐 산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이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이고요. 예, 강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 조금 이제 이쪽으로 가면요, 요 부근입니다. 요 부근에 고성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성돌이 있었고 아마도 여기 어디가 조자룡의 고향일 것이다 해서 막상 이제 이 지역에 가보면 뭐 식당도 뭐 자룡 식당이고 동물원도 자룡 동물원이고 뭐 되게 많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부근이니까 지금 석가장이 있고 석가장 북쪽 요쪽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때까지 얘기했던 유비,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조자룡 거기까지는 지금 개념으로 봐서는 거의 한 동네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자룡이 제일 처음부터 그 유비를 따라다녔던 건 아니죠. 원래 어디 누구를 따라다녔느냐 하면 공손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대단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군벌이죠. 요즘 개념으로 군벌이고 귀족입니다. 귀족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 밑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원래 고향이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낙양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대단한 귀족이지만
어머니가 아마 그 평민 또는 노비였나 봐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 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북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당산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에 당산 대진이 일어났던 이 당산입니다. 요 당산 부근에 가면 천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하도 작아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도 뭐 보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여기 어디예요? 여기도 자기들이 직접 행정을 못 해가지고 이 당산시에서 행정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줄인다면은 조자룡 같은 경우에 원래 석가장 출신인데 여기 취업을 했던 거죠. 예, 취업을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인연이 되어가지고 유비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유비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요 부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우는 전혀 다릅니다. 관우가 고향이 어디냐면요. 네. 여기 보면 운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운성. 다음 찍어볼까요? 네, 운석 해가지고 윈청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기 이제 호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염호, 소금 호수랍니다. 짠물이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 그 이 소금을 나중에 이제 그 왕실에 소금이 아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왕실에 납품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가 바로 관우의 고향입니다. 관우 고향. 그러면 관우가 뭐 여기서 탐관오리를 뭐 싸움 끝에 죽이고 도망을 쳤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자료를 보면 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여기서 요 부근에서 지금 얘기하던 유비, 장비, 조자룡, 공손찬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우는 여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운성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가 잘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가 운성이고 여기가 산문협입니다. 여기가 장안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움직일 필요도 없네요. 여기가 낙양입니다. 제가 함곡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장안과 낙양 사이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바로 여기가 함곡관이거든요. 그러면 관우는 여기에 있으니까 물론 그 출신 지역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뭐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본다면 관우가 중국 중심에 사실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도망을 쳐가지고 일종의 변두리로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당시는 어차피 제일 빠른 게 말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요 장안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낙양 요 라인이 가장 핵심 라인인데 황하가 흐르는 라인이고요. 요 라인의 핵심 지역에 관우는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서 변두리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유비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으니까 유비를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던 관우가 아마도 뭐 도망치면서 그렇게 사람을 데려오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길로 도망쳤을까 그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그 제일 좋은 길은 요 타이위안 태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한단 여기를 거치는 길이 아마 제일 좋았을 겁니다. 한단은 그 진시황이 태어난 곳이죠. 바로 여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도망을 쳤고 여기에서 이들이 뭉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 시대부터 서서히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손찬 밑에 있는 조자룡도 여기에 개입을 하고 해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유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는 아마도 상당히 그 가까운 동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조자룡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지만 항상 어느 정도 거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삼국지 읽으면서 또 중국 역사를 읽으면서 제가 늘 가지는 의문이 그거거든요. 누구하고 누구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은 아주 자주 나오는데 제가 늘 하는 생각은 잠시만 이 사람들 말 통했나? 라는 생각입니다. 말이 과연 통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중국 남부에 가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만 건너가면 말이 전혀 달라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상해 사람이 거기서 한 200km만 가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당시는 아마 더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서로 교환을 했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늘 있었는데 아무튼 이 동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관우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삼국지 얘기 요거까지 첫 편입니다. 요 다음 편에 또 한번 다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